안녕, 나는 바다의 요정 해랑이. 오늘도 여러분께 바다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러 왔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이집트의 왕자 보셨나요? 주인공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로 땅을 콱 내려찍자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이 나왔죠? 이 명장면을 배경으로 알려져 있는 홍해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홍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해랑이와 함께 알아보시죠. 홍해라는 이름의 뜻은 붉을 홍, 바다 해, 즉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홍해는 붉은 바다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홍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아주 좁은 바다예요. 육지에서 홍해로 바로 연결되는 강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 비가 많이 와서 근처에 있는 나일강이 넘치면 강물과 함께 강물에 포함된 영양염류도 함께 홍해로 흘러가게 되죠. 이 영양염류로 인해 붉은 빛을 띠는 미세조류가 번식하는 적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바닷물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런 이유에서 붉은 바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푸르기만 한 홍해, 그래서 바닷물의 색이 붉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홍해라고 불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막을 데셜레트라고 불렀어요. 데셜레트는 붉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막으로 둘러싸인 홍해는 붉은 사막으로 둘러싸인 바다라는 의미에서 붉은 바다가 되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홍해는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도는 35%인데 홍해의 염도는 약 36에서 41%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해가 있는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 지역으로 비가 적게 오는 건조한 기후예요. 게다가 홍해와 연결된 강이 없기 때문에 강물도 흘러들어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바닷물은 더 증발만 하게 되고 짠 바닷물이 더욱 짜게 변해서 전 세계 바다보다 훨씬 짠 홍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수에즈 운하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운하를 가로막아 버려서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켜서 크게 이슈가 됐었죠. 수에즈 운하는 바로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건설 이전에는 영국 런던에서 인도 뭄바이까지 가려면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면서 런던에서 뭄바이까지 거리는 절반으로 단축되었답니다. 그런데 최근 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에 또 다른 운하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지중해가 아니라 사해와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해는 물 부족으로 인해 2050년에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주변 나라들 또한 물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협력해 홍해에서 사해로 이르는 운하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운하가 건설된다면 홍해는 여러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계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수많은 팔로워가 있는 홍해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해요. 뜨거워진 홍해에 과연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홍해 바닷속에는 아름다운 산호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산호는 식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이랍니다. 그렇기에 번식 과정 또한 식물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산호는 바닷물 속에서 난자와 정자를 체외로 배출해서 수정하는데, 난자와 정자는 바닷물 속에서 몇 시간밖에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배출하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대학 연구팀은 지구온난화가 홍해 산호의 번식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산호가 난자와 정자를 배출하는 시기는 해수 온도, 바람, 해가 지는 시간 등 주위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지구온난화와 바닷물의 온도 상승이 배출 시기를 교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뜨거워진 바닷물 속에서 산호와 공생하는 갈충조류가 제대로 생장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갈충조류가 지구온난화로 제대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갈충조류로부터 포도당을 제공받는 산호도 성장이 더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우주홀 해양과학연구소는 2070년에는 홍해의 산호가 완전히 성장을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홍해의 산호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바다 또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바닷속이 사막?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땅 위에서 풀과 나무가 사라지면 사막이 되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 바닷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을 갯 녹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그 안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고체로 변하고 이 탄산칼슘이 바닷속 바위나 해조류에 붙으면 해조류가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돼요. 해조류가 없어지고 하얗게 뒤덮인 바닷속에는 해조류를 먹이로 삼거나 보금자리로 삼는 다른 해양 생물들도 살 수가 없게 되니 결국 생태계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다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갯녹음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속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이름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해양수산부에서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디젤 염료를 쓰는 선박을 저탄소,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나 전기 등을 쓰는 친환경 어선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을 복원하고 사막화된 바다를 치유할 수 있는 바다숲도 조성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여러 바다와 이어져 있는 홍해와 푸르른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바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댓글을 통해 해랑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